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 저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시기에 빚을 내서 내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 유튜버의 특성상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는 게 좋겠다,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장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부동산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하셨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참 감사드릴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한동안 무주택자 분들에게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집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집에서 이게 잘못돼도 버티면 된다. 버텨서 결국 원상복구 못한 집은 역사적으로 없다. 그리고 한 채는 세금적으로 지금은 불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이거는 혜택 수준이다. 그러니까 1주택자를 위한 정부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그 특성상 참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얘기는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내 집을 안 사면요.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린 이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당장 내가 지금 주거 형태가 정해져 있으면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당장 선택을 해야 되는 분들은 고민이 되죠. 근데 월세나 전세로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면 월세 전세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은 80% 이상이 통계적으로 제 주장이 아니라 통계에 나와 있는 80% 이상이 민간, 그냥 일반인들이 제공을 해요. 언젠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월세 전세가 폭등을 하고요. 집을 살 사람이 없으면 건설사는 집을 안 지어요. 지금 이제 계속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전월세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집을 사라 그랬다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집을 사지 말라고 하면 혹독한 대가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전세나 월세로 사세요라고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행할 때 뭐 영끌오적이란 단어가 만들어져 아니 폭락오적? 그러니까 폭락오적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안 좋죠. 안 좋아요. 이 정도로 좋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정말 요만큼만 보시는 거고 지금 시장 좋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이거죠. 2015년도 15, 16, 17, 18, 19, 20, 21년도까지 7년 동안 내리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7년 동안 오른 거랑 22년도에 떨어진 거랑 합치면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승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여전히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 예전에 또 전세가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사지 말라고 했던 분들에 대한 비난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비난 들어야죠. 이 유튜버의 특성상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비난 듣는 거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원래 이래요. 그리고 월세랑 전세가 폭등했잖아요. 이것도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집을 산다 만다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민한 것들을 모아서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사를 쏟아냈어요. 근데 요새 보면은 확실히 기사가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규제 완화 덕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올랐다는 거고요. 경매 시장 변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는 반갑다. 공시 가격 하락하면 아파트는 세금이 줄어든다. 근데 빌라에겐 안 좋다. 왜냐면 이제 이 담보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것도 사람들이 보면 안 좋은 뉴스인 줄 아는데요. 이러면은 집을 안 지어요. 집을 안 지으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요. 규제 풀린다는 내용이고요. 전세 보증 사고죠. 그럼 전세를 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월세나 매매를 택해요. 매매 안 택하잖아요. 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도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또 해지해달라고 하고 이게 해지가 되면 수요층이 두꺼워집니다. 이것도 제가 좀 좋아하는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 이게 얕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이화여대 아세요? 아시겠지만 전 건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2대 상권이 정말 아작이 났습니다. 하다못해 한동안 강남에 막 날고 다닐 때 얘네는 또 금매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제일 의외로 제가 쓰는 황금 땅이 됐다고 느낀 것은 성동구. 성동구가 진짜 그러니까 제일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 대비 굉장히 특이한 시세의 흐름을 보여준 것이 성동구. 처음과 끝이 달라요. 강남은 역시나였고 한동안 전국적으로 들썩할 때도 여기는 분위기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미 월세가 내려가고 있었고 막 공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현지 답사를 해보면은 거기 공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업종 제한을 너무 심하게 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아파트 상가가 있잖아요.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상가에 아파트 상가가 30칸이라고 쳐요. 30칸을 여기 부동산만 들어오라고 공인중개사만 들어오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 와중에 어떤 효과가 나와요? 그냥 공실 나와요. 중개사님들 망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래 놨어요. 여기가 그때 이화여대 앞이 의류였나? 막 패션 이런 거, 그거 외엔 입점을 못 하게 했는데, 여기 필요한 건 맛집도 필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류 같은 거 있죠? 회전율이 높은 거. 화장품이나 의류가 지금 말고,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상권이 어디예요? 명동, 동대문 이런 데죠. 거기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그냥 사고 나가는 거예요. 회전율이 되게 빠르잖아요. 회전율이 낮은 상권이 장사가 잘 되면 거의 끝을 쳐요. 제일 기대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이 판매점이에요. 지금은 인터넷이 다 뺏겨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컴퓨터 판매하던데, 핸드폰 팔던데, 옷 팔던데 이런 데 돈 엄청 벌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그 용인시 처인구에 큰 그 인디안 매장이었나? 그러니까 그 양복점 있잖아요. 거기가 권리금이 10억이었어요. 장사가 잘 됐거든요, 거기는. 그건 동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회전율이 빠른 동네가 위협적인데 옛날에 이화여대 이쪽이 그 패션의 완전 메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여성분들도 있고 앞에 이제 연세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전율이 기가 막히게 나와서 이쪽 동네 종합 쇼핑몰 동대문 같은 거 베껴서 만들었다가 망하고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그때 잘 될 때 월세가 있는 대로 올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게 망했는데 대체되는 상권이 못 들어온 거예요. 가서 좀 떡볶이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대 많은 분들이 좀 식당의 다양성, 여러분 이화여대 앞 맛집 기억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촌 앞 맛집, 이화여대 앞 맛집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겠지만 안 와닿지 않으세요? 맛집은 어디 있어요? 홍대, 합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저 잘 몰라요, 사실 죄송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건 백화점에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물이 괜찮은 게 꽤 있었는데 괜찮다고 말을 못하고 다닌 게 세입자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데요. 지금 여기 월세가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쪽 상권 서울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좀 감이 그래도 좀 예전 분보단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 정말 원하셨거든요. 이쪽 분들이. 이제 폐지한 거예요. 업종 제한. 그럼 여기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사라는 게 아니라 제발 절대 아니고 변하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게 공부예요. 이런 게. 이건 꼭 가보세요. 이건 얕게 벗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왜냐? 이게 이 지역이 되게 좋다, 이 최고다가 아니라 이 지역이 망한 이유가 입지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나가보시고요. 어쨌건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이 원래 이렇게 네이버 뉴스를 딱 틀잖아요. 날짜에 맞춰서. 그러면 악재가 누가 더 무섭게 쓰나 이렇게 써댔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거 큰 신경 안 썼는데 요새는 이거 사람들이 엄청 신경 쓰거든요. 저는 미디어의 힘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자주 보시고 이거를 본 사람들이 내 집 마련 결정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세요. 원희룡 장관님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최경환 부총님도 마찬가지고 추경호 장관님도 나오셔서 여기 있잖아요.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빚내서 집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었어요. 이게 아는 분들은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자, 장관님들이 여러분 빚내서 집 사면 안 돼요.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뭐 니네 알아서 하세요.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억지스러워요? 이거 지금 돌풍이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 어디다 써요? 라고 물어보시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집사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빚이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정치고 이게 경제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하면 됐죠. 근데 아시겠지만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라고 얘기하는 걸 떠나서 빚내서 집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최경환 부총리님이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 사는 게 맞아요?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가면 또 판단이 달라야겠지. 그러면 역시 정부는 못 믿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집은 이게 정말 멋진 얘기죠.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 정말 저스티스 릭 선하고 착한 정부, 바른 정부, 착한 통계 바로 이겁니다. 집은요 이게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 사지 않으면 살 공간이 나오지 않죠. 자, 이 말을 듣고 집을 내동댕이 치고 안 사고 말 그대로 사는 곳이니까 전월세 들어가면 좋았나요? 자, 집을 사지 못하게 규제할 땐 어떤 판단하는 게 맞았죠? 역사예요, 여러분. 집을 사지 말라, 규제한다, 못 사게 한다. 그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정부가 말은 다르게 하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을 해요. 미래를 맞출 능력이 없으니까 그동안의 역사의 통계를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시장이. 그리고 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없는 얘기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 주장은 전 세상은 누군가가 소유를 해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빌려 쓰는 거에 대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너무 많이 봤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얼마나 안 아끼고 막 쓰고, 얼마나 편하게 쓰고 버려버리는지, 저는 제 두 눈으로 제 온몸으로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데, 사람은 자기 거는 엄청나게 아껴요. 그러면 세상이 주택이 지어지고 경기가 돌아가려면 소유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냥 빌려 쓰는 사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운전하시면서 앞에 막 끼어들고 막 가는데 번호판에 호, 허, 하 붙어 있으면 아, 저거 렌트카니까 운전 막 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할 걸까요? 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람 말에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안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